주구장 좀 보시다가 종가 확인한 분들은 어라 올랐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 내일장을 또 미리 보는 시간 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자무대 고봉준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 대한 한마디 표현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사실 전일부터 약간의 그 시장에서 조정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간 상승 시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 상승이다라고 했다면은 예전에 제가 이 박은익커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희망의 벽을 타고 주가가 선행을 해서 좀 조정받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한 3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맞아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래서 강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그럼 희망의 벽을 타는 구간. 그래서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으로 봐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들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몇 가지만 제시를 해주시죠. 네, 한 세 가지를 체크포인트로 두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달러 대비 원화 부분하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의 그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큰 흐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확실히 달러가 약세이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70포인트, 70bp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 재개의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내일 해서 금리 관련해 가지고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그 스탠스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환율 레인지를 감안을 하면은 오늘 환율 마감이 1197원 50전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보통 1220원대에서 1200원대 이 정도 수준의 원화 강세 수준이면은 과거를 봤을 때는 수혜를 본 섹터가 어디냐 하면 반도체 쪽,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이제 원달러 약세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전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운용력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언급드렸던 완성차 업체들, 현대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그리고 완성차 관련한 부품주들, 만도나 현대위아, 이런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그 환율 레인지에 따라서 1200원 언더로 만약에 잡힌다면 1180원 구간 레인지로 만약에 진입한다 가정을 한다면 수혜를 볼 섹터가 어디냐.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는 조선이나 철강 혹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운영 판단은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세이고, 이건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그리고 LG, 그리고 LG전자, 이러한 LG 관련 그룹들 계열사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최근에 많이 엿보입니다. 이런 거는 계속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아침부터 살펴보신 분들은 어제부터 이제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선주가 강세일 때는 이제 시장의 돌고 돌아서 순환매가 돌 때, 끝물일 때 나오는 투자의 대안처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언급들을 하시는데, 현재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좀 높거나 혹은 외국계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군들, 혹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군들 위주로 대안이 돼서 이제 우선주들이 좀 많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엿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우선주라는 것이 그 많은 주식을 확보를 해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밑에서 전저점에서 좀 확실하게 잡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추격해서 따라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현재 왜 그러냐면은 2170포인트로 오늘 2188포인트를 이제 재탈환하고 끝나긴 했지만 3월의 업종종합 지수를 고려를 했을 때 1440포인트를 고려했을 때 2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거의 50%를 이미 육박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상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6월 들어서는 기관들,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사실 6월 3일 이후부터는 매수가 일단 멈췄어요. 코스닥 쪽에서도 연기금은 5월 중순부터는 이미 차익 매도가 진행 중이고 코스피 쪽은 연기금이 6월 들어서는 기타 법인하고 더불어 가지고 차익 매물을 계속 조금씩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가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떠한 약간의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업종종합 차트 기준으로는 2150포인트에서 2200 사이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공착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시장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된다면은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냐. 예를 들어 오늘 북한 쪽에서 남북 채널 폐기한다 이러면서 남북 경협주가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와 같은 종목군들이 타격을 입기는 하고 또 반면에 전쟁 관련주가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은 이건 사실 거의 일과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의 중심에서 벗어난 테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지수를 견인차 역할을 갖던 종목군들 쪽에서 오너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상 6월 들어가지고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와중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걱정은 우려는 했지만 이 부분도 시장의 수급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이를 봤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은 57,000원대가 가격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충분한 기대 상승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덤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전일에 미국의 그 테슬라 주가가 주당이 한 $950 근처까지 육박했죠. 그래서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LG화학이나 그 SK이노베이션이나 SDI와 같은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포트에서 빼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속적인 관심을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주 종목군들을 어떤 포트에 하나를 놓느냐 이게 관건인데 오늘 이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죠. 하나 측에서 지분 투자한 미국의 그 수소 트럭 기업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권 관련해서 하나가 지분법의 평가 이익이 상당히 발생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 솔루션 관련해서 많이 떴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보실 때도 우리에게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박스권 자리에서 높게 떴을 때 전저점 권역에서의 박스권의 어떤 매물 출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주식 선물로 해칭할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해칭 전략을 쓰시면은 운영 성과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종목 팁도 좀 많았고요. IT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 하지만 지수에는 어느 정도 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셨는데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뭘 볼까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금주에 이제 목요일에 지난 3월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동시 선물옵션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지수 포인트로 이제 봤을 때 6월물 지수 선물 쪽에서는 280밴드의 초입 부분에 지난번에 하락갭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집중 매물대가 있어서 바로 뛰어넘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6월 3일 그 다음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두 종목군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그 매물벽을 하루 만에 갭으로 돌파해버리는 기염을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재탈환하는 그림들이 나왔고, 그래서 향후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늘 그렇지만 갭 상승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돼서 그 매물대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요, 그 추세의 흐름이 완전히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제의 어떠한 조정 구간이 들어온다면 돌파한 그 가격대가 이제는 새로운 지지대로 작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어서 조정이 들어온다, 혹은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282포인트 정도의 초반대 구간, 업종종합 차트로 봤을 때는 2120포인트 구간대, 2120포인트 구간대가 가격의 아주 강력한 지지선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언급드렸던 것처럼 FOMC 부분들을 이제 좀 보셔야겠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은 미연준에서 지금 추가 정책을 어떻게 내놓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제로금리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일단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언급으로는 시장에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고, 시장에서 그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뭐 마이너스 금리의 확장 이런 것도 사실상 제롬 파월 의장이 앞서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실효안의 그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될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 결국은 그 수익률 곡선에 관련된 얘기가 의미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인데, 만약에 단기채와 중기채의 금리 관련해서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조정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시장의 발언이라 그러면 결국 장기채 발언인데요. 이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 미증시도 재차 지금 현재의 그 S&P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3,500 공간의 3,250포인트 구간의 갭 상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어떤 시장의 가격 조정을 우선 거치고 원달러 환율이 담보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1180원 언더로 강세 국면을 진입을 한다면 단연히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피 쪽의 소프트웨어 혹은 필수 가전이나 필수 소비재 쪽 매출이 호조를 띨 것이고, 또한 호텔이나 레저 쪽의 부문의 매출도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의 매수 찬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까지 다 나온 것 같아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봉준 운용역이었습니다. 시장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관점을 얘기해 주시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